자, 난소공. 자, 화면이 책 다 읽었어? 아니요, 몇 페이지 읽었어? 잠깐만요. 서연이 다 읽었어? 네, 지난번에 다 읽었나? 저 이번엔 다 읽었어요. 시야 다 읽었어? 아니요. 몇 페이지 읽었어? 음, 80페이지요. 어렵나, 내용이? 좀 더디네. 혜윤이 다 읽었어? 네. 지난번에 다 읽었었나? 아니요, 이번 주에요. 주아 다 읽었어? 저 저번 주에 다 읽었어요. 예. 주원이 다 읽었어? 네, 이번 주에? 네. 서준이 다 읽었어? 아니요, 못 읽었어요. 몇 페이지? 30페이지요. 30페이지. 뭐야, 뭐. 가수가 아직 감기가 안 났구만. 그, 한민이는 몇 페이지 읽었어? 200 몇 페이지요. 아, 읽었네. 네. 그 다음에 문장 쓰기, 문단 쓰기 한 사람. 저요. 이거 서연이? 네, 저요. 서연이 몇 문장? 20문장이에요. 주아는? 저 10문장이요. 문장. 자, 그 다음에 한자 다 외운 사람.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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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우지 말고 이름을 대. 서연이 다 외웠어? 네, 응. 외운 거 써서 보내시고. 시아 다 외웠어? 네. 외운 거 써서 보내시고. 혜윤이 다 외웠어? 네. 외운 거 써서 보내고. 하민이 다 외웠어? 아니요. 너 막 지금 외우고 있지? 네, 음, 이거 한 4개는 외우겠다, 그치? 네, 음, 네. 5개 외울 수도 있지. 다 써서 보내. 그 다음에 주아 다 외웠어? 네. 써서 보내시고. 주원이 다 외웠어? 네. 써서 보내시고. 서준이 다 외웠어? 아니요, 아니요, 어? 아니요. 지금 외워도 되겠다, 짜샤. 응? 딱 보이네. 하나, 둘, 3개나 외우겠네. 외워서 보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근현대사 퀴즈 들어갑시다. 자, 하민이 흥성대원군이 경복군을 중건하게 된 세금이 무엇입니까? 원납전. 인납전. 자, 서연이 갑신정변이 일어난 연도. 잘 모르겠어요. 몰라? 시야, 갑신정변 연도. 1884년이요. 1884. 혜윤이 대한제국이 선포된 것은 언제인가요? 네? 대한제국 선포 4897. 1897. 그와 1905년 체는 을사늑약을 통해 일본이 빼앗은 것은 무엇입니까? 주권? 말고. 모르겠어요. 어? 모르겠어요? 네. 주원이
일본이 빼앗긴 건 뭘까요? 외교권이요. 외교권. 서준이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처단한, 잡아 죽인 놈은 누구인가? 이토 히로부미요. 또 히로부미. 3인이 3.1운동, 1919년 3.1운동 직후 수립된 임시정부의 이름은 무엇인가? 음, 뭐, 응이야? 아, 뭐야? 상하이, 상해, 상해 임시정부 이름. 대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래, 대한민국 임시정부잖아. 임정희 대행을. 오케이. 그다음에 서연이 청산리, 1927 청산리 대처를 이끈 독립군 지휘관은 누구인가? 음, 응? 모르겠어요. 몰라? 야, 누구야? 김좌진 장군? 김좌진 장군. 태훈이 1940년 8월 15일 강복 직후 한반도는 몇 도선을 기준으로 분단되었는가? 38도선? 38도선. 주와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서울을 되찾은 전투가 있어요. 그 전투 이름 무엇인가? 6.25. 아니, 6.25 전쟁 중에 다시 서울을 빼앗겼다가 다시 서울을 찾은 전투가 있어. 전투. 어, 어, 뭐지? 유명하죠. 메가더. 네? 메가더가 힌트야. 내가 더요? 메가더, 메가더. 안 들려요. 메가더 장군. 아, 니, 뭐야? 어, 5, 4, 3, 2, 1. 땡. 주원이. 인천 상륙작전이요.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이 했죠? 자, 서준이 1953년 7월 한국 전쟁의 휴전 협정이 체결된 장소는 어디인가? 판문점. 판문점. 하민이 제1공화국 초대 대통령은 누구인가? 이승만, 정말. 서준이 4.19 혁명이 일어난 연도는 언제인가? 1960년도? 1960년. 자,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인물은 누구인가? 5.16. 야,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이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 성장의 주요 정책은 무엇인가? 저요? 음. 응? 어, 공업화 뭐라고? 또는 그 공업화 또는 수출 주도형? 아니야. 무슨 정책이야? 어, 네? 음. 무슨 계획이야? 무슨 계획? 모르겠죠? 좋아. 무슨 계획? 왜? 음, 뭘까? 정책이요? 예. 무슨 계획이야? 계략이요? 계획, 계획, 계획. 아, 계획이요? 또 플랜. 계획. 무슨 계획? 어,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주원이 무슨 계획이야? 어, 잘 모르겠어요. 그래? 서준이 무슨 계획? 어, 맞나, 이거? 경제계획 어? 아닌데? 뭐라고? 뭐, 경제개발, 어, 5계획, 거의 맞췄는데 5주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에요. 이게 되게 유명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근현대에서도 유명하고 사탐에서도 유명하고 여러분 나중에 고등학교 갔을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에요. 자, 그다음에 하민이 1972년에 발표된 남북 간의 최초 합의문은 무엇인가? 필사 남북 공동성명. 오, 예, 좋아요. 일사남북 공동성명. 서연이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은 무엇인가요? 모르겠어요. 응? 몰라? 시야.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 5.18 광주 민주화 맞아요. 운동이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혜윤이 1987년 민주화 운동 결과로 개정된 헌법에서 도입된 대통령 선출 방식은 무엇인가? 직접 선거제. 직선이죠, 직선. 옛날에는 간접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투표를 안 했어요. 대통령을 뽑을 때 이제 직선제죠. 그 다음에 주아 1991년 남북한 동시에 가입한 국제기구 이름은 UN UN. 구원이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은 무엇인가요? 햇볕 정책, 햇볕 정책. 서준이 2000년에 개최된 첫 남북 정상회담에서 만난 두 지도자는 누구인가요? 김대중하고 김정일이요. 김대중, 김정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 난소공, 난쟁이가 쏘아올린 자궁공. 자, 지난번에 작가 얘기했었죠? 예, 작가 얘기했고, 소설의 배경도 얘기했습니다. 자, 소설의 줄거리를 봅시다. 줄거리. 자, 난쟁이에 쏘아올린 자궁공은 12개의 연작 소설로 되어 있어요. 12개. 그러니까 12마디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한 난쟁이 가족의 삶은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난쟁이, 아버지, 응? 키 작은 난쟁이로 불린다. 철교를 앞둔 판자촌이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엄마, 헌신적이지만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어머니, 영수, 장남입니다. 현실 비판 함정을 인식하고 행동합니다. 되게 비판적이죠? 영호, 둘째 아들로 가족을 위해 희생하려는 마음을 가집니다. 영희, 막내딸로 순수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 사건. 자, 철거 위기가 옵니다. 자, 난쟁이 가족이 살고 있는 판자촌은 도시개발 계획으로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터전을 잃고 갈 곳을 잃은 신세가 됩니다. 난쟁이의 선택. 난쟁이는 가족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결국 공장에서 기계로 인해 크게 다치고 나중에 자살을 선택합니다. 가족의 투쟁. 남은 가족들은 생존을 위해 투쟁하지만 사회적 약자로서 한계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영수와 영호는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이걸 이제 구조적 모순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영희의 희망과 절망. 막내딸 영희는 순수함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지만 점차 현실의 고통을 체감하며 무너져 갑니다. 결말. 난쟁이의 죽음 이후에도 가족은 계속해서 고단한 삶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작은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자, 여기 이제 난쟁이에서 오는 그 처음에 메비우스 띠가 나오죠. 메비우스 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굉장히 그 사상적 기반이 좀 있는데 그거를 잠깐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기다려 보세요.
잠깐만요. 공유하겠습니다. 딴짓 하지 마시고 잘 보세요. 이것도 퀴즈로 나오니까. 이제 난소공의 연작에서 앞에 서론격으로 나오는 게 이 메비우스 띠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장 신뢰하는 수학교사는 1년의 수업이 끝난 마지막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했다. 한 아이는 얼굴이 새까맣게 되어 내려왔고 또 한 아이는 거름을 전혀 묻히지 않은 깨끗한 얼굴로 내려왔다. 재구는 어느 쪽의 아이가 얼굴을 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얼굴이 더러운 아이가 씻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사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굴뚝에서 내려온 두 아이 중 얼굴이 더러운 아이는 깨끗한 얼굴을 한 아이를 보고 자기 얼굴이 깨끗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얼굴이 깨끗한 아이는 더러운 아이를 보고 자기도 얼굴이 더럽다고 생각하겠지요. 교사가 같은 질문을 다시 합니다.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했다. 한 아이는 얼굴이 새까맣게 되어 내려왔고 또 한 아이는 거름을 전혀 묻히지 않은 깨끗한 얼굴로 내려왔다. 재구는 어느 쪽의 아이가 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똑같은 질문에 학생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깨끗한 아이가 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교사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두 아이는 똑같은 굴뚝 안에서 청소를 했는데 한 아이의 얼굴은 깨끗하고 다른 아이의 얼굴은 더러울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사는 칠판에 메비우스의 띠라고 썼습니다. 메비우스의 띠는 안과 겉을 구별할 수 없는 곡선을 말합니다. 여기 안전뱅이와 곱추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집은 아파트 자, 여기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얘기할게요. 이 메비우스 띠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메비우스 띠 안과 밖에 이렇게 연결돼 있죠? 뭐 없나? 이 메비우스 띠는 이걸로 할까? 이게 이제 하나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이게 바깥이 안으로 가면 이게 안이 되죠? 안이 바깥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평생 잘 사는 사람 없고 평생 못 사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밖과 안이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안과 밖이 연결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쪽 사람의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인과관계가 있고 연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잘 사니까 나는 뭐 행복하게 사니까 저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그게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계엄 사태가 일어났죠. 자, 계엄 정치인들의 이야기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실제 만약에 여러분 계엄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학교에도 저기 군인들이 와요. 여러분들 어디 여행 가려고 해도 그 여행도 제대로 못 가요.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관자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제 방관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방관자라고 하는 게 소시민이라 소시민 자기밖에 모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난쟁이 쏘올린 자궁공에서 이 난쟁이들의 이야기, 저 사람들 이야기는 우리가 상관이 없어. 아니라 다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메비우스 띠예요. 전체 줄거리니까 그래도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이 진행되자 사라졌습니다. 건장한 사나이들이 쇠망치를 들고 와서 곱춘의 집을 무너뜨렸습니다. 한쪽 벽이 무너지자 지붕이 거짓말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곱추의 부인과 내 아이는 종자로 남겨두었던 옥수수를 땄으며 아무도 철거 반원들에게 덤벼들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안전뱅이네 집의 지붕과 벽이 순식간에 무너지자 부인은 펌프대 뒤쪽에 쪼그리고 앉아 때 묻은 치마를 올려 얼굴을 감쌌고
아이들은 그 옆에서 연신 두 눈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이들은 천막 안에서 잠을 잤고 안전뱅이와 곱추는 천막 앞에다 불을 피웠습니다. 그들은 제값을 받지 못한 채 입주권을 팔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전뱅이와 곱추는 집이 무너지는 대신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부동산 업자에게 16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나니 수중에는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업자가 16만 원에 산 그들의 입주권을 38만 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동산 업자를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입주 능력이 없어서 팔아버린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집이 흘린 걸 봤지. 봤어. 부동산 업자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안전뱅이는 38만 원 가운데 2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38만 원짜리를 16만 원에 사다 22만 원씩이나 더 받고 넘긴다는 건 말이 안 돼. 나에게 20만 원을 줘도 2만 원의 이익을 보는 것 아니야? 더구나 당신은 우리 동네 입주권을 몰아 사버렸지. 그러나 부동산 업자는 외려 큰소리치며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구두발로 안전뱅이의 가슴을 차버리자 그는 아주 짧은 순간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때 콩밭에 숨어있던 곱추가 차 안으로 들어와 죽을 힘을 다해 사나이를 차버렸습니다. 우리 건 벌써 팔아버렸어. 사나이는 차 안에서 묶여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뒤져서 돈과 서류를 찾아냈지만 이미 그들의 입주권은 팔린 뒤였습니다. 안전뱅이와 곱추는 떨리는 가슴으로 사나이의 가방에서 20만 원씩을 꺼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우리 돈이야. 안전뱅이가 말하자 사나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을 챙겨 넣자 그들은 내일 할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은 천막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안전뱅이는 승용차 안에서 몸을 굴려 밖으로 떨어져 나왔고 곱추는 천천히 걸어가며 안전뱅이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안전뱅이의 몸에서는 휘발유 냄새가 났고 곱추는 사나이에게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안전뱅이의 얼굴을 씻어주었습니다. 곱추는 살인을 한 안전뱅이의 마음에 겁이 났습니다. 안전뱅이는 모트가 달린 자전거와 리어카 그리고 강냉이 기계를 사겠다고 합니다. 곱추는 기생충 약을 파는 약장수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곱추와 안전뱅이는 부동산 업자가 탄 승용차가 불탔고 자신들의 아파트 입주권 값 20만 원을 가져왔지만 아무것도 해결이 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전뱅이는 울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마지막 시간에 왜 굴뚝 이야기나 하고 띠 이야기를 하는지 제구는 생각해 주리라 믿는다. 차차 알게 되겠지만 인간의 지식은 터무니없이 간사한 역할을 맡을 때가 많다. 제구는 이제 대학에 가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제구는 결코 제군의 지식이 제군이 입을 이익에 맞춰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나는 제군을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 사물을 옳게 이해할 줄 아는 사람으로 가르치려고 노력했다. 이제 나의 노력이 어땠는지 자신을 테스트할 기회가 온 것 같다. 1970년대를 대표하는 문학을 구분하면 단연코 1978년에 완결된 조세희의 12편 연작, 난장이가 쏘아 올린 공이 될 것입니다. 이 작품들은 메비우스의 띠부터 에필로그에 이르기까지 고통받는 소외 계층인 난장이 일가를 주인공으로 하여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극단적인 삶으로 내몰렸던 도시 비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도시 곳곳에 올망졸망 살아가던 낡은 집들이 건장한 망치에 부서지고 그 자리에는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아파트에 입주할 형편이 되지 않던 도시 빈민들은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부동산 업자들은 그들의 입주권을 헐값에 사서 비싼 값에 되팔았고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그들은 집을 잃었습니다. 메비스의 띠에서 수학교사는 학생들에게 굴뚝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같은 굴뚝에서 깨끗한 아이와 더러운 아이가 나왔을 때 누가 쉽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굴뚝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한 사람은 깨끗하고 한 사람은 더러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 바퀴 비틀면 안과 밖의 경계가 없는 메비우스의 띠를 말합니다. 곱추와 안전뱅이는 애초 부동산 업자에게 속아서 입주권을 싸게 판 피해자이고 부동산 업자는 그들을 속여 입주권을 싸게 사서 고가에 되파는 가해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수를 하게 되고 곱추와 안전뱅이는 부동산 업자를 살해한 가해자가 되고 부동산 업자는 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피해자가 됩니다. 메비우스의 띠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왜곡된 현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지식의 간사함에 대한 경계이며 평등한 삶을 꿈꾸는 희망의 서사이기도 합니다. 작품이 발표된 지 4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굴뚝은 모두에게 평등한 안녕을 선사하고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굉장한 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주랑 다음 주 퀴즈하고 이제 넷째 주에 실제적인 그런 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책을 읽은 사람도 있고 아직 다 못 읽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알 것이라고 퀴즈 알 것이 생각하고 이제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 서바이벌로 갈 건데 음, 여러분 화면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이름을 대야 돼요. 이름을 대고 얘기하면 네. 그 한번 해볼까요? 자기 이름을 부자 하기는 한자로 해도 되면 뭐 서현이면 현 이래도 되고 하민이면 뭐 하 이래도 되고 민 해도 되고 한번 제 귀에 들려야지 제가 시킬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소리 열고 한번 자기 이름을 대봅시다. 하나 둘 셋. 저요. 윤, 민, 네, 좋아요. 자, 그럼 문제 내겠습니다. 1번 소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언제인가요? 윤. 서준? 몇 년도? 연도요? 연도를 얘기하세요. 윤, 어, 5, 천, 우선 서준 아닌데. 4, 3, 2, 1, 땡. 혜윤이 몇 년도? 1976년. 1970년대입니다. 오케이. 자, 난쟁이 가족의 철거 위기는 무엇 때문인가요? 난쟁이 가족의 철거 위기는 무엇 때문인가요? 아는 사람 없어요? 없군. 도시개발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쟁이의 선택은 무엇인 겁니까? 뭐 앞에 했는데 뭐 다 아무도 몰라. 자살하죠, 자살. 자, 영수는 어떤 성격인가요? 공부 하나도 안 했구나. 이거 문제 올려줄 테니까 한번 쭉 보세요. 알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 이 퀴즈 올려준 거 쭉 한번 보시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했고,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